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제가 빠져가지고 오늘 2시간 연달아서 하니까 좋네요. 비가 와서 사실은 단청할 때는 이렇게 습도 높은 게 진짜 쥐약입니다. 특히나 목재에다 하는 단청은 그나마 좀 나은데요. 그래도 나무에 하는 것도 뭐 어쩔 때는 막 번져요. 근데 그나마 나무는 다행인 게 저번에 이제 둘째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악교로 포수를 한번 하기 때문에 나무 위에 바탕을 한번 잡아주니까 색이 덜 번지는데, 오늘은 이제 기와에다 저희가 특별히 작품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와에는 악교 포수를 않고 바로 이제 저희가 칠을 할 건데요. 저 기와가 장난 아니게 습을 먹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밖에 세워놨는데 어제부터 비가 와서 어젯밤부터 이제 습을 좀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차피 저희가 먹을 안 쓰고 선을 안 칠 거라 색을 입히는데 마르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바로 안 마르면 얘가 번지니까 좀 칠하는데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와에다 할 게 이 문양인데요. 이게 실제 저희 사진을 찍어서 해놓은 게 아니라 종이, 이렇게 까만 종이에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아예 먹을 한 번 더 칠을 했어요, 바닥에. 그리고 실제로 그린 거거든요. 저희가 단청 칠을 한 걸 제가 그대로 컬러 복사해서 코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진 찍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복사한 거고요. 지금 이제 오늘 할 이 문양은 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천정의 반자라 그래서 천정 우물 모양으로, 그래서 밑에 저기 지장보전이나 위에죠. 지장보전이나 대웅전 천정 가시면 이렇게 천정의 사각으로 이렇게 모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자 안에 들어가는 문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양이. 그래서 이제 정면에서 바라보는 인면 연화고요. 말 그대로 연꽃인데, 연꽃을 보시면 입체적이죠. 저희가 저번 주까지 했던 석가래에 들어갔던 연꽃은 그냥 납작하잖아요. 그냥 이파리만 있고, 근데 얘는 입체적으로 안에 연밥도 있고, 또 꽃송이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오렌지색 계열, 이걸 장단이라고 하거든요. 단청에서는 이 장단 계열하고 안에 하늘색으로 보이는 삼청이라고 하는 이 색깔이 속잎파리하고 겉잎파리를 구분해주는 입체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거 작품 시작할 건데요. 저희 처음에 나무 하실 때 바탕칠하고 타분을 했잖아요. 오늘은 타분만 바로 합니다. 굳이 바탕칠을 할 필요 없이 먹바탕이라 기와가 까만색이라서 바로 할 거고, 이제 그때는 직접 여러분들이 초 내셨지만 오늘은 제가 초를 이렇게 다 내온 거 이렇게 친절하게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똑같은 초를 드리지만 작품이 참 희한하게, 지금 몇 분이시죠? 한 30분, 30분 넘으신데 똑같은 초를 나눠드리는데 희한하게 그림이 정말 달라지는 걸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거 이제 나가셔서 처음에 저희 타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장갑 꺼내놨고 타분 주머니를 갖고 왔고요. 저기서 기와 한 3분 정도 같이 나가서, 슬리퍼가 2개밖에 없는데 시간이 부족하니 아이고 친절해라. 슬리퍼 갖다 주시네요. 3분 정도 나가셔서 동시에, 아마 하나는 저 친구가 카메라로 촬영할 것 같으니까 3분이 동시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몰라서 제가 넉넉하게는 가지고 왔는데 이거 타분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셔서, 이제 방법은 똑같습니다. 기와가 그나마 무거워서 안 흔들리니까 얘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얘가 기와면 이제 2분이 같이 하시면 좋기는 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혼자 다 하지만 잘 익숙치 않으시니까 한 분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한 분이 이렇게 두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혼자 그래도 하실 수 있는 거는 종이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고 절반은 손으로 잡고 절반 두드리고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손 바꿔서 이쪽에 이렇게 하면 혼자서도 다 두드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와보다는 그림이 좀 작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 마음에 맞게 나는 그림이 기와의 한쪽으로 약간 치우쳤으면 좋겠어. 그러면 한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가운데 한가운데 하는 게 예뻐. 그러면 한가운데 하셔도 되고 그건 편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쨌든 보기 좋으라고 꼭 한가운데를 하고요. 기와는 지금 기와 이렇게 지붕 위에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갖다 놓은 게 암큐하고요. 숫과 암수로 나눠졌습니다. 기와는. 그래서 암퀴화가 딱 얹어지고 그 사이를 수퀴화가 덮습니다. 그래서 가늘고 긴 애가 수퀴화고요. 저렇게 넓은 A4 용지보다 좀 더 큰 넓은 기와가 암퀴화입니다. 그래서 수퀴화에다 하면 지금 스님 접견실에 제가 해놓은 거는 수퀴화에다 해놓은 거고요. 그건 이제 문양이 좀 더 다른 거고, 요거는 이제 암퀴화에 어울릴 만한, 그래서 이제 천정 반점에 들어가는 연화를 준비했습니다. 나가셔서 천천히 타분을 해 오시고요. 타분하시고 저번처럼 똑같이 두드리고 난 다음에 후 한번 불어주시면 잔 가루가 싹 날리고 제자리에 있는 딱 그 타분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고 오시고요. 무거우니까 조심하시고, 기와는 사실은 정말 쉽게 잘 깨집니다. 제가 처음에 해서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첫 번째 작품은 다행히 저한테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제가 정말 이렇게 이제 원래 안 보인 거니까 예전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서 똑같은 거죠. 깬 건 다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기와가 무겁길래 작품을 해서 집에 문 스토퍼, 도어 스토퍼로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세워놨었거든요. 당연히 걔가 잘 버틸 줄 알았는데 바람 부니까 문을 못 이기더라고요. 기와가 그냥 타파닥 엎어지면서 정확히 절반으로 쪼개진 걸 아까워서 처음에는 그거 뭐 놔뒀는데 이제 작품이 쌓이니까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초파일 준비하면서 광주에서 이제 그 미리 봉축 행사로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잖아요, 다. 그래서 그때 단청 체험에 이제 작품 전시를 해달라 그래서 특별히 그때는 동자승만 준비를 싹 했어요. 그래서 귀여운 동자승을 시리즈로 다 했는데 마지막 제일 심혈을 기울인 작품, 제일 수작이었던 것, 왜 그러겠습니까? 깨졌으니까. 하필이면 제 마음엔 제일 쏙 들었는데 이렇게 3등분으로 딱 쪼개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 만드시고 집에 잘 간직하셔야 오래 갑니다. 이렇게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제가 생각해낸 게 나무로 기와 받침대를 만들었고요. 기와 받침대가 없으면 세워두면 잘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바닥에 이렇게 놓으시는 게 이렇게 테이블 같은데 위에 그 뭐죠? 그 장식장, 테이블 장식장 같은데 이렇게 눕혀 놓으셔도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들고 오실 때 발 혹시 다치실 수 있으니까 무거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셔가지고 타분을 하십시오. 장갑은 다 끼셔야 될 거예요. 잡아주시는 분도 가루가 많이 묻으니까 양손에 다 끼시고요. 여기 타분 주머니 들고 가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하신 거 다 끝내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주시면 제가 그 오일 왁스라 그래가지고요. 저희 단청이 비나 햇볕에 이렇게 색이 오래 가는 특징은 있는데 긁히는 거에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찻잔 받침으로 쓰시거나 이렇게 오래 갖고 있다 보면 긁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생활용품에다 단청을 하는 사람이라 그 공예품 위에 긁히지 말라고 천연 오일 왁스를 바릅니다. 그래서 그거 발라드릴 거고요. 뭐 벽에 거실 것도 똑같이 발라드릴 건데, 오늘 이제 저번 주까지 아직 마무리 못 하신 분들은 기와 작품 다 끝내고 저희가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하신 분들만 저한테 좀 이따 끝나고 주시면 뒤에 고리 달아달라고 하시면 고리를 달아드릴 거고, 제가 준비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다 끝나신 분들 것만 따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마무리 해드릴게요. 저희 이거 다 끝나고 나면 그 기와 작품 전시회도 할 거고요. 제가 보면
2시간씩 하면 뭐 3주면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말 그대로 오늘만 2시간이고 앞으로 계속 1시간씩이면 결국 6주거든요. 그래서 5주 정도? 그러면 잘하면 시간이 한 2-3시간 남잖아요. 근데 그 2-3시간 남을 때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 쓰던 오래된 나무 쟁반이나 나무로 된 것들 중에 버리기는 아깝고 놔두자니 뭔가 좀 지저분하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 집에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활용으로 업사이클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이제 저희 단청 수업할 때 저희가 그 부재를 새로 사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꼭 한 가지는 집에 있는 걸 재활용하자고. 그래서 제일 재밌었던 게 저희 엄마 세대 제일 많이 갖고 계셨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엄마가 준비해 주시긴 했는데 오각형인가요, 육각형인가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사이즈 층층이 돼 있는 그 쟁반. 그것들이 사실은 되게 멋스러운데 어느 순간부터 잘 안 써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가운데 제가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시계 조립하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댁에 갖고 계시는 그런 것들, 그 명절 때면 벌꿀 같은 거 이렇게 들어오는 박스 있잖아요. 버섯 같은 거, 나무 박스. 그거 그냥 버리자니 되게 아깝고 재활용도 안 되고. 근데 놔두자니 딱히 쓸모는 없는데 그거에 예전에 수업할 때 어떤 남자 이제 수업 받으신 분 중에 거사님이 그걸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걸로 뭘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따님이 있다 그래서 머리끈 같은 거 이렇게 담아 놓을 수 있는 함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단청 이렇게 그때 할 거는 이제 요번 거나 저번 것처럼 많지 않고요. 문양을 부분만 조금만 딱 넣어서 시간 많이 걸리지 않게 할 생각이니까 미리 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 혹시 있는지 수업할 때 말씀드리면 우리 엄마 그거 다 버렸는데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쟁반 같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나무로 된 거 막 긁혀도 괜찮습니다. 긁힌 거는 저희가 예쁘게 싹 사포질해서 예쁜 색을 칠해서 거기다 문양을 올릴 거니까요. 이왕이면 깨끗하고 새 거 갖고 오지 마시고 긁히고 막 망가진 거, 부서진 건 어쩔 수 없지만 좀 낡은 거를 챙겨 오시면 그걸 예쁘게 변신시키는 단청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원래 건물에는요 색을 칠할 때 제가 처음에 혹시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양하고 많은 색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분업으로 칠을 합니다. 제가 건물 단청을 안 하고 단청 공예라고 이름을 붙이고 혼자 공방에서 작업을 하는 이유가 제가 단체 생활 부적격자라
보기와는 달리 보기는 되게 적응 잘하게 생겼는데 단체 생활 적응을 잘못해서요. 팀으로 같이 다녀야 하거든요. 건물 단청은.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일 시작할 때 거의 색을 나눕니다. 그래서 뭐 나는 하엽, 나는 양록, 나는 장단, 나는 종 이렇게 해서 색을 나눠서 달로라고 하는 걸 그릇이에요. 이렇게 동그란 온팍한 그릇인데 그 그릇 위에 종이컵이었구나. 예를 들어서 종이컵 보시면 이 종이컵이 이렇게 턱이 있잖아요. 그 턱 위에다가 턱처럼 그 사기로 된 달로라는 그릇도 이렇게 위에 턱이 있어요. 그 턱에 실로 이렇게 줄을 잡습니다. 근데 이제 실을 약할 때는 철사 있잖아요. 철사로 이렇게 동그랗게 감고 세 줄을 잡아서 그 옛날 기억나실까요? 혹시 저울 보면 이렇게 줄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달로라고 하는 그릇을 철사나 두꺼운 줄로 잡아서 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척 끝에다가 그 달로를 달아요. 그러면 장척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끝에 달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따로 어디다 안료를 달고 다닐 수 없으니 여기다 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묻혀서 쓰는데 요즘에는 이제 달로 안 쓰고 무겁기도 하고 불편해서 종이컵을 2개 겹쳐가지고 종이컵에 안료를 담고 묶어서 저희는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별로 나와서 대신 머리를 엄청 생각을 해야죠. 이 문양에는 어떤 색깔이 들어갔는지를 미리 다 사전에 숙지를 하고 그 자리에 그 색을 넣습니다. 그래서 각각 돌아가면서 색을 칠을 하고요. 이제 같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옆에서 팔꿈치도 좀 부딪히실 수 있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색을 칠하고 있는데 옆에서 팔꿈치 탁 치는 순간 어제까지 방금 5분 전까지 너무 사이 좋았던 언니 동생이 왼수가 되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건물 단청은 높잖아요. 아래 할 때 말고 위쪽에 할 때는 비계라고 그래서 일본 말로는 아시바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조를 만들고 그 위에 판을 얹습니다. 그래서 판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 판이라는 게 골조가 듬성듬성 있으니까 그 중간 판은 출렁거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서서 작업을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칠하고 이쪽 칠하러 가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가면 저 칠할 때 손이 흔들리겠죠. 그러면 너 다니지 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자기가 하수라는 얘기예요. 지나가면 지나간 대로 맞춰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웬만큼 흔들리는 거에는 다 적응을 해서 칠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2분 앉으신 데는 다행이지만 3분 앉으신 데는 좀 좁아서 하시다 보면 좀 서로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붓 씻을 때 이렇게 하면서 물 막 튀면 옆에 분 작품에 물이 튀는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가까이 앉으시면 앞분 등에 물이 튀는 수가 있으니까 붓 씻으실 때 조금만 신경 쓰셔야 서로 안 불편하실 거예요. 다 들어오셨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동척을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가운데 색을 안 칠하고 바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건물은 분업을 하기 때문에 색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순서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그 색 들어갈 자리에 칠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공예를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색을 다 칠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경우에 딱 봐도 어디부터 칠해야 할 것 같으세요? 네, 바닥에 깔리네. 그쵸? 저번에도 우리 바깥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바깥 중에서도 밑에 깔리네 부터 칠을 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바깥에 깔린 애가 주로 하늘색과 금색이에요. 그죠? 금색하고 하늘색이 바깥에 깔려 있는데 이 하늘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석삼자 써서 삼청이라고 합니다. 푸른색에 일청이 아니라 머리두자 써서 두청, 그 다음에 두이자 써서 이청, 그 다음에 석삼자 써서 삼청. 그 색의 이렇게 짓기에 따라서 두, 이, 삼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저희가 쓰는 보통 우리가 흔히 스카이블루 하늘색이라고 하는 이 색이 삼청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건 실제 삼청보다는 살짝 좀 연해요. 그 삼청과 분청이라 그래서 이제 더 밝은 하늘색, 연한 하늘색을 분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부러 이제 좀 색감이 확 튀라고 오늘 분청과 삼청의 중간 정도로 제가 안료를 조색을 해왔어요. 그래서 실제 삼청보다는 살짝 밝습니다, 얘가. 그 기와에 여러분 색깔이 좀 더 확연히 드러나라고 삼청이 살짝 더 진해서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삼청 자리에 들어갈 것이 원래는 먼저인데 오늘은 일단은 금색부터 먼저 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색과 오늘 제가 새로 이제 저번 주에까지 못 보셨던 색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오늘 추가로 됐냐면 우리 흔히 주황색이라고 하는 이걸 장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의 장주 지역에서 나오는 붉은 색깔, 장주의 그 긴장자하고 붉을단자 써서 장단이라고 하는 오렌지색입니다. 여기 주황색. 이 장단하고 금색은 이제 저번 주에도 칠하셨으니까 아셨을 거고, 금색 옆에 들어가 있는 색 있죠. 금색의 이빛. 저희가 제가 그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문양하고 문양 사이에 선이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것 중에 밝은 색을 초빛이라고 하고요. 그 옆에 붙어 있는 애를 이빛이라고 합니다. 얘는 지금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초빛, 이빛이지만 세 가지 쓰는 경우도 있어요. 색을 세 번으로 나눠서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그건 삼빛인데요. 지금 여러분께 나눠드린 건 장단과 주홍해서 이빛이죠. 삼청하고 진한 청색, 군청색이라고 하는, 여기서 저희는 이제 군청이라고도 하고 양청이라고도 합니다. 서양에서 넘어 들어오는 청색이라고 그래서 코발트 블루라고 하는, 그래서 삼청과 양청, 그 다음에 금분하고 금분 옆에가 석간주라는 색인데요. 석간주가 뭐냐면 여러분들 밖에 건물에 가시면 기둥 있죠. 기둥이 석간주입니다. 붉은색이 도는, 근데 약간 벽돌색 나는 그 석간주하고 그렇게가 지금 오늘 제가 따로 더 준비해온 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칠하실 게 금색 먼저 칠하실 거예요. 금색을 다 칠하시고 바깥 부분이니까 대신 이쪽 칠하고 여기 칠할 때 손에 묻을 수 있으니 기와를 방향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시면 손에 굳이 가운데 지워지지 않게 칠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칠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놓고 칠하시고 이쪽 칠하실 때는 돌려서 이렇게 칠하시면 여기에 손이 안 닿으니까 안 지워지겠죠. 그래서 일단 금색 먼저 싹 칠하시고요. 그래서 금색 들어간 부분 자리 찾으셔서 헷갈리지 마시고 금색 칠하시고 난 다음에 금색 다 칠하고 마르면 금색 처음에 칠했던 자리 바로 옆에 석간주 여기부터 칠을 하셨으면 마르는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색 다 칠하고 왔는데 오늘 날이 이래서 혹시 안 말랐다 그러면 삼청을 먼저 칠하세요. 요 바깥 부분 삼청 먼저 다 칠하시고 요거는 나중에 칠하게요. 가운데는 혹시 여기 지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금색 먼저 지금 싹 칠하시고 그 다음에 석간주. 혹시 금이 안 말라서 석간주 못 칠하시면 삼청 먼저. 그래서 삼청까지 칠하시고 그 다음에 석간주 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색부터 칠하십시오. 원래 무조건 색은 나무고 선은 파란색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초보시라서 좀 불편하시다 싶으면 파란색 붓으로 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금색이 이렇게 뾰족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꼭 이걸로 안 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치는 붓으로 칠하셔도 되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물은 딱 닦아내시고 특히 금색은 물이 전혀 안 들어가게 조색을 해놓은 거라 물기를 반드시 다 없애주시고요. 혹시 빡빡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유화 바탕이 비쳐서 덧칠하고 싶으실 때는 마른 다음에, 덜 마른데 계속 칠하시면 붓자국만 남고요. 다 칠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마른 자리 위에다 덧칠하셔야 색이 진하고 곱게 칠해집니다. 지금 바르고 계시는 거에서 오늘은 스님이 뭘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그 정리를 이제 하시게요. 어차피 오늘 다 못 하시거든요. 네네네네. 지금 칠하고 계시는 색까지만 칠하고 마무리 하시게요. 저기 뭐야, 어떡하죠? 이거 이름을 쓰셔야 되는데 기와 뒤쪽에다가 아무 안료나 해서 표시를 좀 해두십시오. 뒷면에다. 예전에 수업할 때 안 했더니 나중에 서로 잘한 것만 내 거라고 자기만의 사인을 하세요. 네, 우기셔가지고 참 곤란했던 적이 있었어요. 뒤에다가 본인만 아는 사인을 꼭 해놓으십시오. 네네네, 표시는 뒤에 잘 안 보이는 데다가 뒤쪽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오늘 정리하시게요. 스님이 이벤트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뒤가 와서 무슨 돼요? 설명을 좀 하면서 하시죠. 말 그대로 연꽃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신 그 연꽃 안에 그 연꽃 부인이 녹차를 품었습니다. 100년 차에. 예, 100년이고요. 그래서 우러나요 이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녹차 안 넣고 연꽃만도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연꽃 나올 때 연꽃 따가지고요. 연꽃을 이파리에 말아서 그 다음에 이제 랩으로 한번 또 싸놓습니다. 풀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넣어놓는데
이제 오리지널 올대로 하자면 연꽃 따기 전에 연밭에 있을 때 그 녹차를 밤에 이렇게 담아 놓고요. 얘가 녹차 품었을 때 그대로 따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연밭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한 거고 이제 연밭이 없는 관계로 연꽃을 사다 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녹차를 나중에 넣고 싸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제 얘는 냉동고에 보관할 때 다른 거 냄새가 안 배게 랩으로 싸고 다시 지퍼백으로 한 이중으로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러면 제가 5년까지 놔둬봤거든요. 5년까지도 괜찮습니다. 그 보관만 잘하면. 근데 이거는 이제 작년 거고요. 연꽃이 그러니까 녹차는 좀 찬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녹차가 안 맞는 분들 있거든요. 뭐 녹차 마시면 침이 말라서 입이 마르신다는 분도 있고 또 속이 냉하시다는 분들도 있는데 녹차가 찬 성분이라 그렇고요. 대신 연꽃은 반대로 따뜻한 아이예요. 얘는 스스로 발열하는 식품이라 둘이 궁합이 잘 맞고 또 연향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약간 그 비릿하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는 한테는 녹차를 꼭 같이 하면 녹차 향이 섞여서 그 좋습니다. 그 녹차 연꽃 특유의 향이 잡아줘요. 지금 얘가 녹차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녹차가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녹차가 물을 먹으면 밑으로 다 깔아앉아요. 연꽃 밑으로. 이제 다음 주에 연밭 그 오늘 그리신 그 연밭도 다 채색하셔야 되거든요. 이겁니다. 잘 보시고 이 모양을. 그래서 연꽃은 그 물론 불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유교나 도교에서도 다 군자의 꽃이라고도 하고 연꽃이 어디서 핍니까? 연못에서 피잖아요. 연꽃을 꺾으려면 반드시 사람이 꺾으려는 사람이 연못 안에 진흙탕 속으로 발을 같이 담궈야 됩니다. 얘는 연꽃 진흙 속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꽃이고 이 연자라고 하죠. 요 안에 맺히는 씨가 그 연자가 1000년이 지나도 싹을 틔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놀라운 식물이기도 하고 또 연꽃 지는 거 자세히 보신 적 없죠? 그 다른 꽃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핀 꽃들이 질 때 보면 특히 목련 같은 경우 정말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나마 이렇게 이파리 작은 애 벚꽃들은 날려버리니까 괜찮은데 연꽃은 이렇게 펼쳐 있다가 질 때 오므라들면서 그대로 쏙 연못 속으로. 그래서 마지막 가는 뒷모습까지 아름다운. 그래서 그 서정수 시인이 쓴 꽃 중에 시 중에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라는 아름다운 시도 있고요. 그래서 연꽃이 그 사람 몸에도 좋고 연꽃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꽃은 꽃대로 또 이파리도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거 데코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지만 포장도 하려고 연이파리만 썰어서 덮어가지고 연잎차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연꽃을 저처럼 이렇게 안 싸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대중들이 모였을 때나 마시고 혼자 마시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연꽃 자체를 다 미리 잘라가지고 이렇게 담아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혼자 먹기 좋게. 그리고 뭐 연근도 좋은 식품이고 그래서 연자는 뭐 같이 밥이랑 해서 먹으면 그렇게 몸에 좋다네요. 약으로 쓰이는 것들이라. 그래서 연꽃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꽃을 해놓으면 제가 이거 연꽃 사온 곳이 거기는 유기농으로만 농사를 하는데 그 거의 동네 일대가 자기 한 사람 거더라고요. 근데 그 논을 세 번을 돌려요. 쌀 농사하고 다음에는 연꽃하고 그 다음엔 다시 또 쌀 농사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왜냐하면 연꽃을 심었다가 다음번에 농사를 지면 쌀이 훨씬 더 잘 된다네요. 얘가 이제 물이 다 됐나 봐요. 물이 없나 본데요. 스님 여기 옆에. 연꽃 아니 녹차가 물을 좀 먹으면 지가 이제 깔아앉습니다. 아까 얘네들 지금 다 깔아앉 아직 물을 덜 먹어서. 와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빨리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 일부러 이제 절에서 근무하면서 차를 오래 했고요. 그래서 이제 차는 거의 다 절에서 배웠는데 우리나라는 자격증 되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차 수업을 또 따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이제 차 사범을 따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여기 불교대학 중에서 혹시 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 배우고 싶으시면 차는 제가 또 따로 무료로 얼마든지 배우고 싶으시면 제가 종류별로 차는 저희 공방에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차 뭐 수업이라고는 뭐하고 그냥 차 모임. 그래서 차 마시면서 차에 대한 그 수업도 좀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그거는 뭐 따로 나중에 이제 그래서 요 상태로 드시면 되고 여름에는요 냉차로도 마십니다. 그래서 냉침을 할 때는 전날 저녁부터 찬물에다 연꽃을 그대로 우려놔요.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얼음을 쫙 깔아놓으면 시원하게 마실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여자들한테 좋은 차가 연차입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한 여름에 얼음물 넣어서 차갑게 마시는데도 그 찬 차인데도 몸에는 따뜻하게 하는 연꽃의 성분 때문에 그래서 연꽃이 보기에도 예쁘고 어디서 다녀요? 연꽃이요? 연꽃은 이제 예전에 저는 이제 거래하던 연밭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연밭을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해남에 그 땅 끝에 거기에다가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면 이제 택배로 보내줘요. 근데 신기한 게 스티로폴 박스에 보내주거든요. 뚜껑을 딱 열면 후끈해요. 얘가 따뜻한 애라.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지났고요. 내년 여름에 연차 제가 어차피 담을 때 같이 주문해서 같이 이제 제가 알려드리면 해서 이거 냉동고에 넣어놓으시면 두고두고 그리고 식구들끼리 먹을 때 굳이 이렇게 연지 필요 없고요. 유리 피처 같은 데다가 그냥 얘 요대로 넣어놓으시고 덜 피면 덜 핀 대로. 아니 같이 찍는 어떡하지? 근데 선생님 이거를 다 해서 준비를 다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끝났어요 벌써? 연꽃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연꽃은 끝났어도 네. 연잎이나 뭐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다 가공이 끝나버린 상태라 지금은 늦고요. 저희 항상 할 때 그 절에서 이제 이거 항상 준비를 했는데 이거 준비 끝나고 나면 백중이 딱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백중전에 그래서 얘가 지금 끝에가 약간 요렇게 된 이유가 마지막 끝물에 해놔서 색이 좀 덜 이쁘고요. 딱 제 시기에 따면 정말 연꽃이 깨끗해요. 몇 년이 가도. 그래서 이 연잎으로 싸놓으면 훨씬 보기도 좋고 예전에 저희 주지스님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죽으라고 노가다에서 해서 다 쟁여놓으시면 손님들 올 때 딱 요 상태로 안 풀어요. 그러면 궁금하시잖아요. 절에 계신 분들은 절 다녀보신 분들은 대부분 눈치채세요. 연차 이러는데 이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그거 뭐예요? 그러면 스님이 거짓말을 3개를 하세요. 옥수수 차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아닌 거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푸시면서 주걱 멋져요, 국자 멋져요. 얘가 이거 파느라고 진짜 석 달 열흘 동안 어깨 빠진 자도 거짓말하시고 이거 누가 이렇게 이쁘게 해놨어? 내가 했지 누가 했냐고 속에서 이제 청불나죠.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가 똑같이 그 주지스님께 연차 제가 해서 드렸고요. 드시고 싶으실 때 최소한 근데 5인 이상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 배 채우실 만큼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드시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주지스님께 가서 부탁을 하시면 아마 주실 거예요. 절대 안 주실 거예요? 아니요, 설마요. 주시겠다고 신도분들이랑 같이 드시겠다 그래서 제가 연차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오늘 신고식으로 아마 이벤트 하자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편하게 떠 드시고요. 이렇게 녹차, 피해서 이렇게. 스님 먼저 드려야 되는 스님 나가셨어. 못 들어가셨나? 여름에. 네. 잔 좀 여기 처선님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여름에는 그래요. 이거 크게 뜨는 거 너무 예쁘게 아니, 수구니까 따라서 드시라고. 이제 수구 저쪽으로 잔 돌리세요. 저쪽으로. 이쪽으로 수구해서 양쪽으로 수구를 돌리세요. 수구를. 수구를 줘. 네. 자자자자 여기다 해서.
옆으로 돌리셔요 수구를. 제가 덜게요. 여기다 네네. 스님들이 수고에다 담아놨어. 스님 주세요. 큰 데다 잡. 네, 다녀오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거기다 드시. 수 많아요. 잠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저쪽 많이